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길잡이 TV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 바로 당뇨병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당뇨병에 걸리면 무엇을 먹어야 하지?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죠? 더 이상 그런 걱정은 뒤로 하고 당뇨병과 함께 식단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당뇨병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설탕을 조심해야겠다, 단 것을 멀리해야겠다 이런 생각부터 하시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무엇을 덜 먹어야 하는가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먹는 음식들 중에 당뇨병에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평소에 밥, 빵, 면과 같이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많이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심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탄수화물이 당뇨병 관리에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탄수화물을 줄일 수 있을까? 당뇨병 환자는 과일도 못 먹는 건가? 이런 궁금증 오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당뇨병 관리에 있어서 식단 조절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운동이라는 거예요. 운동은 해야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도 오늘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뇨병 관리의 핵심, 바로 탄수화물 섭취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탄수화물 정말 줄여야만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탄수화물이 왜 중요한지부터 알아볼게요.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주요 에너지원이 되지만 당뇨병 환자에게는 혈당 관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밥, 빵, 면과 같은 탄수화물 음식들이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탄수화물을 끊어야 한다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어떤 탄수화물을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첫 번째로 백미 vs 현미 이야기를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백미를 주식으로 하시잖아요. 하지만 알고 계시나요? 백미는 현미에서 껍질을 제거하면서 대부분의 영양소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현미밥이 백미밥보다 훨씬 건강에 좋다는 사실. 현미밥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 상승을 늦춰주고 포만감도 오래 가요. 다음으로 빵, 떡, 면을 살펴볼게요. 이들도 탄수화물의 섭취의 주된 루트입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들 대부분이 높은 GI 혈당 지수를 가지고 있어요. GI가 높은 음식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GI가 낮은 식품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밀가루 대신 통밀가루를 사용한 빵이나 고구마 면처럼 GI가 낮은 대체 식품을 선택해보세요. 이제 과일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까요? 과일도 탄수화물의 한 종류예요. 하지만 모든 과일이 나쁜 건 아니에요. 과일은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하죠. 중요한 것은 섭취량과 선택입니다. 과일 중에서도 GI가 낮은 것을 선택하고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사과는 반 개, 바나나는 3분의 2 정도만 드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기 위한 실용적인 팁을 몇 가지 드릴게요. 첫째, 식사 시 밥의 양을 줄이고 그 자리를 채소로 채워보세요. 둘째, 간식으로 고를 때도 탄수화물이 낮은 옵션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피스타치오나 견과류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셋째, 음료 선택에도 주의해야 해요. 설탕이 들어간 음료 대신 물이나 무가당 차를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다음은 설탕 및 가공식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설탕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설탕은 정제된 당으로 우리 몸에 빠르게 흡수돼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어요. 특히 당뇨병 환자에게는 큰 적이죠. 설탕이 들어간 음료수, 믹스커피, 가당 음료들은 가능한 피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설탕은 음료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 숨어 있어요. 예를 들어 간식으로 자주 먹는 과자, 스낵류에도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죠.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까요? 가공식품은 대체로 염분, 설탕, 트랜스지방 등이 높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무리를 주고 당뇨병을 포함한 여러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럼 무엇을 먹어야 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자연 상태에 가까운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 과일,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들이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팁을 몇 가지 드릴게요. 첫째, 집에서 음식을 만들 때 설탕 대신 천연 감미료를 사용해보세요. 예를 들어 스테비아나 꿀이 좋은 대체제가 될 수 있어요. 둘째,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식재료로 음식을 준비하는 걸 추천해요. 예를 들어 직접 만든 샐러드나 구운 채소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셋째, 슈퍼마켓에서 식품을 선택할 때는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설탕과 나트륨 함량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음은 과일 섭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일이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죠.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 영양소가 풍부하니까요. 하지만 과일에도 당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특히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섭취량을 주의해야 해요. 그렇다면 과일 섭취를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요? 첫 번째 팁은 적당량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적당량이란 얼마나 될까요? 한 끼의 손바닥만한 크기, 예를 들어 사과 반 개나 바나나 13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렇게 조금만 먹어도 되나? 쉽겠지만 이런 작은 양도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어요. 두 번째 팁은 과일의 종류를 다양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과일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 오렌지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바나나는 칼륨이 많죠. 다양한 과일을 먹음으로써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과일 섭취 시간을 잘 고려하는 것입니다. 과일은 대체로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식사 후 바로 먹기보다는 식사 사이에 간식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공복일 때 과일을 먹으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과일을 통째로 먹는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과일 주스나 스무디는 과일의 섬유질이 파괴되기 쉽고 당분 농도가 높아져 혈당에 영향을 더 많이 줄 수 있어요. 과일을 통째로 먹으면 식이섬유도 함께 섭취할 수 있고 포만감도 더 오래 지속됩니다. 당뇨를 관리하시려는 분들은 간식을 선택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걸로 생각됩니다. 이번엔 건강한 간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간식은 피스타치오인데요. 이 작은 견과류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나요? 피스타치오에는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렇다고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으니 주의하시고 한 주먹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지만 소금이 묻은 건 안 됩니다. 소금이 묻은 피스타치오는 나트륨 함량이 높습니다. 다음은 삶은 달걀이에요. 달걀은 단백질의 보고죠. 특히나 당뇨병이 있거나 근육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간식이랍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달걀은 하루에 몇 개까지 괜찮을까요? 보통 하루 12개 정도면 적당해요. 균형 잡힌 섭취가 중요하니까요. 세 번째 간식은 볶음콩입니다. 특히 검은콩이 좋아요. 검은콩에는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고 고급 단백질도 많이 들어있죠. 콩은 먹기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볶아서 먹으면 바삭바삭하고 맛있으며 간편해집니다. 콩은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커서 과식을 방지할 수 있어요. 이제 네 번째 요구르트입니다. 요구르트는 소화에 도움을 주고 건강한 장 활동을 촉진해요. 그 중에서도 당분이 첨가되지 않은 플레인 요구르트가 가장 좋습니다. 요구르트에 과일이나 견과류를 추가해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구운 병아리콩입니다. 병아리콩은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해 혈당 조절에 아주 좋아요. 간단하게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해 구워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당뇨병인데 근력운동 그게 왜 중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건강관리는 물론이고 당뇨병에 있어 근력운동이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력운동이 왜 중요한지 궁금하시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체내 인슐린 감수성 향상입니다. 인슐린 감수성이 높으면 대사 건강이 좋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육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슐린의 효과가 높아져서 혈당 조절이 용이해져요. 근육이 혈당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 몸에서 근육은 가장 많은 포도당을 소비하는 기관입니다. 두 번째로는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근육은 지방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해요. 그래서 근육량이 늘어나면 기초대사량이 증가하고 이는 체중 감량 및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근력 운동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추천하는 운동은 스쿼트입니다. 스쿼트는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켜주는데 이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 중 하나예요. 규칙적으로 스쿼트를 하면 하체 근력은 물론 균형 감각과 자세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런지입니다. 런지는 허벅지뿐만 아니라 엉덩이 근육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하체의 전반적인 근력 강화에 효과적이죠. 런지를 하는 방법은 한쪽 다리를 앞으로 내디디고 무릎을 굽혀서 앞다리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이 되도록 하는 동작입니다. 마지막으로 브릿지 운동을 추천합니다. 브릿지는 엉덩이와 하부 척추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데 아주 좋아요. 또한 허리 통증 예방에도 효과적이랍니다. 브릿지 동작은 바닥에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들어올리면 됩니다. 지금까지 당뇨병 관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일상에 적용해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가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건강길잡이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